이번 주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 이목이 쏠렸습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이 어닝 쇼크에 가까운 실적을 내놓으면서 실적 시즌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됐는데 그래도 다행히 24일 실적을 발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는 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죠. 바이오주 맏형다운 면모를 좀 보여줬네요. 네, 맞습니다. 삼성에서 투자하면 뭐가 돼도 된다더니 맞습니다. 이재용 회장님이 반도체와 함께 흐뭇하게 바라보는 두 회사가 바로 삼바로 삼바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인데요. 네. 이 중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얘기를 해본다면 국내 제약업계 첫 번째로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바이오 산업 육성한다고 그래갖고 13년 만에 결실인데요. 이런 회사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급성장하는 회사가. 글로벌 제약사 상위 20곳 중에 14곳이 이 기업의 고객사가 되겠고요. 매출 3조 7천억 정도인데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원이다. 엄청난 실적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지금 삼바로의 그 지난해 영업이익률 자체가 41%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도 거머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무래도 차세대 먹거리, 반도체에 이을 차세대 먹거리가 충분히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가도요. 67만 원에 이번에 바닥 찍었거든요. 그 시점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지금 80만 원까지 올라왔다 주춤거리고 있는데 결국 다시 100만 원을 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실적 발표는 바로 SK하이닉스였습니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SK하이닉스 흑자 전환 여부였는데 1년 만에 흑자 전환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는 뭔가 좀 기대감이 반영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좀 더 선반영된 부분이 네.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단기적인 차익 실현 부담을 이기지 못했는데요. 이미 작년에 4분기죠. AI 서버향 매출이 흥행과 함께 고성능 메모리 쪽에 DDR5와 그리고 HBM3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각각 4배와 5배 이상 증가하면서 분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예측이 된 부분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연간 실적으로는 영업 손실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손실이 더 커진 부분에 포커스가 어느 정도 또 맞춰진 부분도 있었고요. 흑자 전환을 예상한 선 매수세로 인한 이미 선 상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와 함께 단기 재료 소멸 등이 아마 하락을 이끈 주된 원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역성장한 PC와 모바일 기기 부분에서 출하량이 충분히 이제 성장세로 좀 돌아섰다는 판단들이 섰고요. 급증한 AI형 서버 수요와 함께 일반 서버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당분간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또 같은 날 현대차와 기아 실적 역시 발표가 됐습니다. 두 기업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국내 영업이익 1위, 2위에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호실적에도 피크아웃 우려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살아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네, 이번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한 분기점이 네.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기아의 4분기 실적의 숫자가 좀 놀랍습니다. 작년 11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창사 이래 역시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연간 판매량도 전년보다 6.4% 증가한 약 310만 대에 이제 근접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실적 피크아웃 우려에 이제 실적 대비 좀 주가 흐름은 연말 후에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 이번 실적 발표가 좀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좀 형성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기아의 월봉을 보시면 21년부터 23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제 그 저항을 형성했던 자리가 바로 이제 9만 원 자리입니다. 이번 1월 달에 전체적인 지수 급락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후에 다시 이런 9만 원을 이제 저항에서 지지 영역으로 이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중장기 추세상 다시 한번 이제 상승 N자의 이제 오른쪽 상승분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다졌기 때문에 코스피가 다시 한번 좀 진정이 된다면 기아의 추가 상승 탄력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장사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면서 그 결과에 따른 개별 종목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침체된 실적 시즌 분위기를 바꿔놓을 관전 포인트 또 혹은 기대주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 이제 그 실제로 나타난 이제 그 기미 나타난 4분기 실적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향후에 이제 실적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형성할 수가 있겠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 역시 이제 이런 부분일 때는 역시 반도체 섹터가 이제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I 반도체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이제 후속주들은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필요가 있겠는데요. 후속 관점으로 최선호주는 이제 고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영 종목은 이제 HBM 시장 확대에 따른 이제 검사 장비 수요 증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후공정 업체 중에서도 이제 장비 관련 반도체 쪽도 하나씩 탄력을 붓고 있습니다. 역시 또 그 고영의 월봉을 보시면 21년부터 23년 동안 3년간의 하락 추세를 이제 벗겨냈기 때문에 최근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2만 원부터 18,000원 사이에서는 이제 중기 관점으로 이제 모아가는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혹시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반도체 AI 뭐 빼고 나서는 플랫폼 쪽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별풍선 팡팡 터진다. 아프리카 TV. 네네. 네. 경쟁 구도를 갖추고 있던 그 트위치가 철수를 했어요. 철수를 하면서 그 반사 이익이 유명 VJ들을 갖다 끌어들이면서 거처를 옮기면서 이제 발전을 하는데요. 네이버의 치지직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TV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되거든요. 아프리카의 TV의 그 영업이익이 57% 정도 증가를 할 정도로 이 VJ들의 활성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그 주봉 차트를 반드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대세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했거든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기업 실적도 좋고 그래서 목표치는 한 14만 원까지 15만 원까지도 이렇게 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은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을 올라타는 그런 종목들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중소형 화장품주들인데요. 뭐 중국 중심의 이제 화장품 시장이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북미나 남미, 유럽 등으로 이제 개척을 하고 폭발적인 성장세를 좀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가장 뚜렷하게 실적 개선세를 보였고 실제로 사상 최대 실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드렸던 아이패밀리 SC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등이 실적 발표 전까지 상승세를 지속해서 좀 관심을 보셔야 되는데 이미 여러 번 추천드렸던 뭐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12,000원대부터 사상 최대 매출을 예상을 했고 130% 가량의 수익을 드린 이후에도 이번에 다시 또 추천 이후에 20% 이상 또 수익이 나고 있는데 사상 최고가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또다시 경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까지는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기대주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지수 상승으로 이어지길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역부족이었습니다. 1월 약세장이 이어지면서 이제 반등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여전히 쌓인 대내외 변수로 바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새해 줄곧 하락한 국내 증시 지금이 바닥일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지에 대해서 다수가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계속되는 변동성의 시장 경계심을 쉽게 놓지 못하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세 분의 의견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박스권이다.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 박스권 하단, 바닥 따지기다. 약간 살짝 다른 듯 뭐 비슷한 의견인 것 같은데, 네네, 네, 뭔가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이끌 만한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증시는 사실 오도 가도 못하는 빌빌거리는 증시라고 해야 맞을 네네. 것 같습니다. 잘 지켜내야 박스권 뭐 이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해외 자금들이 어디로 빠져나가나 봤더니 인도하고 일본 증시로 빠져나갔어요. 네. 그래서 그들 지수들은 좋아요. 미국 지수 좋지, 일본, 인도 다 좋은데 우리 증시만 그냥 아예 그냥 폭탄 맞은 듯이 떨어져 갖고서 빌빌거리고 있어요. 호재성 재료를 찾아봤는데 호재성 재료가 없어요. 없는 것이 더 큰 문제겠죠. 또 거기다가 미 증시와 비동조화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미국 증시 올라가면 우리는 안 올라가. 네. 미국 증시 떨어져, 우리 증시 떨어져. 바로 이런 현상이거든요. 거기다 북한의 김정은이 또 갑작스러운 그 전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또 거기다가 세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트럼프 리스크 가동되고 있지. 별로 좋은 상황이 없어요. 단 하나 볼 수 있다면 글로벌적인 금리 인하가 3월 달에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매크로 환경이 안 좋은데 우리 증시가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발적인 반등, 지선에서의 단발적인 반등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투기주들이 판을 칩니다. 네. 그러니까 투기주들이 막 급등락이 막 일어나지니까 그런 쪽에 막 쫓아다니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요. 오히려 길게 보면서 실적을 밑바탕으로 해서 길게 볼 수 있는 아까 아프리카 TV 같은 것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그런 종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좋아 보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 연휴 전까지요.
큰 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등장도 그렇게 세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잘 안 가고 못 가는 종목들은 현금화를 좀 시켜서 현금을 좀 두둑히 만들어 두면 좀 더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허인환 대표님은 기술적 반등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구간을 좀 정확하게 짚어볼까요? 네, 우선 이제 그 김영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여러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시아 증시 또 미 증시 대비 국내 증시만 좀 많이 약한 흐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이제 추가 하락이 제한적인지 아닌지를 이제 따져야 되는데 네. 작년 10월 수준입니다. 코스피 2,450선 그리고 또 코스닥 800선 초반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라인보다는 투매를 이용한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바로 이제 26일 금요일에 이제 외국인이 이런 반발 매수, 투매를 이용해서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2, 3일 정도 지속이 된다면 코스피 기준 2,530선 그리고 또 코스닥 870선까지는 최근 좀 급격한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 마지막 이슈 만나볼까요?